IQ가 가장 높은 현역가왕 이 남성 가수 탑5 과연 1위는 누구? 현재 활동 중인 남성 가수들 중에서도 높은 IQ를 자랑하는 스타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능으로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역가왕 이 남성 가수 중 IQ가 가장 높은 탑5를 소개합니다. 1위는 IQ 156으로 알려진 가수 김민수입니다. 김민수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과학적 사고와 논리력이 그의 음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음악과 과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2위는 IQ 152위 가수 이현우입니다. 이현우는 트로트와 발라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의 노래는 감성과 지성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는 작사와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깊이 있는 가사로 유명합니다. 3위는 IQ 148위 가수 박지훈입니다. 박지훈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그의 음악은 인간의 본질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은 철학적 사유의 표현이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4위는 IQ 145위 가수 정성호입니다. 정성호는 트로트계의 젊은 스타로 그의 노래는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며 여러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위는 IQ 142위 가수 최윤성입니다. 최윤성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능력이 그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역가왕 이 남성 가수들은 높은 IQ와 음악적 재능을 동시에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동시에 지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며 한국 음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1위를 차지한 김민수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방송된 MBN의 현역가왕 2준결승전 1라운드 다들 보셨나요? 저는 TV 앞에 앉아 손에 땀을 쥐며 시청했는데요. 그 생생한 소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 준결승전 1라운드는 1대1 장르 대첩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같은 장르를 선택한 두 명의 현역 가수가 맞붙어 400점을 나눠 갖는 룰이었죠. 이 때문에 참가자들의 긴장감이 화면 너머까지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절친 사이인 재하와 신승태의 발라드 트롯 무대였어요. 재하는 왜 나를 통해 휘몰아치는 고음을 선보였고 신승태는 빗물로 감성적인 무대를 꾸몄습니다. 결과는 신승태의 293점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두 사람의 우정 어린 경쟁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최수호와 에녹의 세미트롯 대결이었어요. 최수호는 나불도 영가로 능글맞은 표정과 댄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에녹은 사랑은 무죄다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최수호가 237점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두 사람 모두의 열정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정통 트롯 부문에서는 노지훈과 김준수가 맞붙었어요. 노지훈은 붓을 통해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김준수는 한마는 대동강으로 깊은 감성을 표현했습니다. 김준수가 254점으로 승리했지만 두 사람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준결승전 1라운드는 정말 예측 불가한 결과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환희가 단숨에 1위에 오르는 반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김경민, 박서진, 나태주가 방출 위기에 처하는 등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청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12.8%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2.8% 상승한 수치로 현역가왕 2에 대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줍니다. 매주 화요일 밤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준결승전 1라운드가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된 만큼 앞으로 남은 경연도 더욱 기대됩니다. 과연 누가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다음 주 방송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준결승전 1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각자의 감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풍성한 감동을 느껴봅시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 혼인신고 안 한 구준엽. 전 남편 못 이겨. 고 서희원 1천억 유산전쟁 시끌. 이슈와치. 그룹 클론 구준엽 55. 위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원. 서희원 쉬쉬위안 48. 이 세상을 떠났다. 구준엽은 연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슬픔을 전하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희원이 남긴 재산과 양육권 등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구준엽과 서희원이 혼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응까지. 잠깐의 침묵도 모자를 애도의 기간에 시끄러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2월 3일 대만중앙통신, CNA,사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매체는 서희원이 2일 오전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향년 48세, 서희원 동생 서희재는 성명문을 통해 새해 기간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장 아끼는 착한 언니 서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해 불행히도 우리 곁을 떠났다. 며 이번 생에 그녀의 자매가 돼 서로를 돌보고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영원히 그녀에게 감사하고 그리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ETtoday, EBC 등 현지 매체는 서희원이 일본 여행 중 4차례 병원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누리꾼이 일본 투어 가이드인 친구와 나눈 대화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전해졌다. 대화에 따르면 서희원은 가족들과 일본 여행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기침, 천식 증상을 보였고 31일 구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이후 서희원은 1일 작은 병원에서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밤 상태가 악화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일 오전 숨을 거뒀다. 4일 대만 현지 매체들은 서희원이 남긴 재산이 최소 6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며 서희원과 구준엽의 유산 상속 문제를 이야기했다. 앞서 중국 위샤오난 등 현지 언론이 구준엽과 서희원이 코로나19 시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대만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 현지 보도 속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서희원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산이 분배될 수 있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아이가 3분의 1씩 유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분은 물론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준엽은 법적으로 서희원의 자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육권은 왕샤오페이에게 있으며 이를 두고 구준엽이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주장도 이슈가 됐다. 서희원은 대만에서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 부동산을 다수 소유했다고 전해졌다. 매체 추산에 따르면 국립미술관 부지는 현재 약 4,438만 위안, 88억 6천만 원, 펜트하우스는 8,034만 위안, 160억 4,384만 원으로 각각 평가된다. 여기에 서희원이 전 남편인 재벌 2세 왕소비,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재산 등을 더하면 총 남긴 재산이 6억 위안, 1,1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희원의 유산에 대해 구준엽이 권한을 갖고 있는지, 전 남편 왕샤오페이, 왕소비와의 갈등 예고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2000년대 초반 교제했으나 결별했다. 서희원은 2011년 재벌 2세로 알려진 왕소비와 결혼,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으나 2021년 이혼을 발표했다.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접한 구준엽은 20년 만에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재결합한 두 사람은 한국과 대만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런 가운데 왕소비는 서희원에 대해 마약설, 불륜설 등 루머를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혼 과정에서 약속한 양육비 등을 미지급해 민사 강제 집행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 등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던 바, 서 의원이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산 문제와 법적 분쟁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왕소비 변호사 측에 따르면 왕소비는 일본으로 출국한 후 위자료 집행 등 소송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준엽, 서 의원은 20여 년이 지난 후 재회, 결혼해 한국과 대만에서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큰 감동을 선사한 가운데 서 의원의 비보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강원래의 아내 김송은 원래 카톡을 하면 즉각 답장 주는 오빠였는데 연락이 없다가 늦은 밤 연락이 왔다.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라며 그 와중에도 오빠는 고맙다고 하더라. 그리고 희원이 편히 쉬도록 기도해달라고. 마지막까지 희원이 라고 구준엽의 메시지를 공개해 먹먹함을 더했다. 3. 소년제. 최초로 밝힌 하트 9살 연상 남편. 85년생이라니 당황. 첫 만남 그저 그래. 형수는 K1. 소년제가 남편과 아이에 대해 밝혔다. 5일 가수 K1의 유튜브 채널 형수는 K1 측은 육아는 모르고 형수님 남편보다는 4살 많은 K1의 난감한 육아 토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게스트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소년제.